KNN SBA 용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헬렌 윤 씨를 포트리 교육위원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년간 해마다 조직적인 선거 캠페인을 통해 한인 교육위원 배출에 앞장서온 포트리 한인회가 올해에는 미디어 마케팅 전문가인 헬렌 윤 씨를 포트리 한인 교육위원 후보로 공식 지명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선거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참석이사 16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헬렌 윤 씨를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한인 후보로 공식 지명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권자 그분들이 모두 나오셔서 한마음이 돼서 저희 교육위원회 선거에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가 저희 힘이므로 꼭 나오셔서 4월 27일 2시부터 9시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포트리 한인 교육위원 후보로 지명된 헬렌 윤 씨는 어려서 이민한 뉴저지 러커스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줄곧 광고대행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헬렌 윤 후보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 방법을 넓히고 한인 학부모의 학교행정 참여를 늘리는 데 앞장서겠다며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d love to accomplish three things as a member of the board. Number one, I'd like to be a liaison for the community and the schools. And number two, which is very important, create a better environment for the children. And lastly, I think we need to know where our tax dollars are going. So I hope that we can use our tax dollars more efficiently in the future. 포트리 한인회는 지난 2007년 박유상 위원을 시작으로 2008년 피터 서 의원, 2009년 존방 교육위원을 배출해냈으며 지난해에는 박유상 위원의 재선을 도운 바 있습니다.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의 입후보 등록 마감은 3월 8일까지이며 오는 4월 27일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 13일부터 서머타임으로 불리우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일광절약 시간제가 실시돼 1시간씩 앞당겨지게 됩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 13일 오전 2시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인 서머타임 시간이 적용돼 시계바늘을 새벽 2시에서 3시로 앞당겨야 합니다.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면 뉴욕을 포함한 미 동부 지역 시간과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민들은 서머타임제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말하지만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게 되면 낮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오후 시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서머타임 시작과 함께 변경되는 항공편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발 대한항공의 경우 낮 12시 4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편이 오후 1시 40분으로 1시가 늦춰지는 반면 밤 0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편은 서머타임이 적용돼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출발합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편은 오후 1시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서머타임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1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도착 시간의 경우 대한항공은 오전 10시 40분 도착편이 오전 11시 40분으로 1시간 늦춰지며 오후 7시 20분 도착 항공기는 오후 8시 20분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오전 10시에 도착하는 항공편이 오전 11시로 1시간씩 늦춰지게 됩니다. 서머타임제는 오는 11월 첫째 주 일요일인 6일 해제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시 금융구역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애연가들의 고충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22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새 금연조례에 서명함으로써 오는 5월 23일부터 뉴욕 지역에는 강화된 금연조례가 시행됩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새 금연조례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시 1,700여 개 공원과 14마일에 걸친 해수욕장, 그리고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90일간의 유예기간에 걸쳐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금연조례안에 포함된 공원과 해수욕장, 광장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될 경우 $100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2002년 실내금연 규정조례 제정 이후 지속적인 노력 끝에 뉴욕시 흡연 인구수가 35만 명 이상 줄었으며 뉴욕 시민의 평균 수명이 19개월 연장됐다고 밝히고 이번 금연조례안 시행에 따라 뉴욕시 흡연 습관이 개선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번 뉴욕시의 금연조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강화된 금연조례안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Unhealthy for people. It's unhealthy for younger kids to see and to look at that and say, okay, I'm going to be like that. 뉴욕시의 금연조례안 시행 이후 깨끗하게 변화된 뉴욕시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친정부 반정부 세력 간 분쟁의 초점이 원유 시설과 해안지대 확보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무함마르 가다피 국가원수가 수도 트리폴리를 지키는 데 사활을 거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의 군사 개입 가능성 등도 분쟁의 향배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이 주둔하는 가다피 국가원수의 고향 시르테와 반정부 세력이 장악한 벵가지 사이에 위치한 해안도시 브레가는 일종의 민족 탄층선으로 최근 양측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가는 하루 8,400배럴의 처리 능력을 갖춘 정유시설 밀집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양측이 양보할 수 없는 요충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애플 신제품 설명회의 주인공은 아이패드2가 아니라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지난 1월 19일 기간도 밝히지 않은 채 건강관리를 위해 병가를 내고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잡스가 올해 열리는 애플 행사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할 것인지는 공개될 신제품 이상으로 관심거리였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청중은 잡스가 무대에 오르자 박수갈채를 보내며 실리콘밸리의 전설을 환영했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검은색 리틀렉 스웨터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지만 정열적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잡스는 이어 일부 타블로이드 언론이 제기한 6주 시한부서를 일축하듯 무대에서 아이패드2의 특징을 정열적으로 설명했고 행사 후에도 20분 이상 무대 주변을 돌며 애플 직원 등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보관되어 왔던 미확인 비행물체 UFO 목격 보고 및 관련 정보 문서 35건을 기밀 해제하고 인터넷을 통해 3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 35건은 총 8,500쪽 분량으로서 목격자들이 제출한 UFO의 사진과 그림, 묘사 내용, 국방부와 목격자 사이에 오간 서신, 의회 상원의 UFO 토론 내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보고 시기는 주로 1997년에서 2005년이지만 가장 오래된 것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목격자들 가운데는 경찰과 군인, 공군 장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파일에 등장하는 UFO의 형태는 민트 캐러멜처럼 생긴 매끈한 올체나 단지형 또는 해파리형, 실패형 등 다양합니다. 한 문건에 등장하는 남자 목격자는 1998년 10월 런던 자택 상공을 매든더는 UFO를 발견한 후 외계인에게 납치됐으며 그 과정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자보다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자는 일부 항목에서 반대 결과가 나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이 이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주 내 이민자는 심장병과 암, 호흡기 질환, 당뇨, 고혈압, 천식 등을 모두 합쳐 인구 10만 명당 617명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815.6명을 기록한 미국 출생자보다 전반적으로 낮아 건강했습니다. 반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자는 해외 출생자의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417.6명으로서 미국 출생 아시안의 331.2명보다 더 높았습니다. 특히 심장병 사망률은 해외 출생이지만 아시안 이민자가 120명꼴로 미국 출생 아시안의 81.7명보다 크게 높았고 자살률도 해외 출생 아시안이 4.9명씩으로 집계돼 수치가 워낙 적어 집계 자료가 없어 낮은 미국 출생 아시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의 최경희 이사도 비형 간염과 당뇨병 등 한인과 아시안이 잘 걸리는 질병이 역시 아시안 이민자에게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교육계의 최대 뜨거운 감자였던 후입선 출제 폐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주 상원은 1일 존 플라네건 의원이 상정한 후입 선출제 폐지안을 표결 끝에 34대 27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사 정리해고 시 종신직을 가진 교사를 평가와 상관없이 감원할 수 있도록 업무평가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면서 하원으로 넘어갔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과는 달리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후입 선출제에만 근거해서 교사를 감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 정부 차원의 새로운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내 강간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매주 발표하는 범죄 건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한 주 동안 시내 일원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만 총 3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강간 사건 급증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 우호단체인 쉐이프 호라이즌은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한반중 어려운 곳에서 발생한다고 여기지만 성범죄는 언제 어디서는 일어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의식 고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항상 범죄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까다로웠던 자동차 론 요건이 완화되고 은행들이 적극적인 대출에 나서면서 크레딧이 좋지 않아 융자를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구입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토네이션과 C&W 마케팅 리서치사에 따르면 2009년 서브프라임 등급으로 분류됐던 크레딧 소유자 86만 명이 지난해 새 차 구입에 필요한 융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인 1140만 대의 거의 8%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년에 비해 11% 늘어난 자동차 판매 증가에 큰 역할을 한 셈입니다. 오토네이션사는 지난해 자동차 판매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출이 쉬워졌기 때문이라며 매장을 찾았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돌려버렸던 고객들에게 이젠 충분한 융자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은 높지만 임금은 여전히 낮아 성평등은 아직 멀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1일 펴낸 미국 여성의 사회 경제적 삶의 지표에 따르면 미국 여성은 이제 학사, 학위 취득 비율을 비롯한 학력에서 남성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여성이 받는 임금은 남성의 75%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데다 미혼모와 이혼한 여성이라면 아이를 돌보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은 길어도 관절염과 천식, 우울증, 비만 등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이 올 가을 학기부터 남녀 혼성 기숙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학교 신입생 타일러 클레멘티가 자신의 동성애 장면을 몰래 촬영한 기숙사 룸메이트가 동영상을 배포한 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동성애 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정됐습니다. 대학은 동성애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이해하는 룸메이트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은 이번 가을 학기부터 뉴 브런스윅 캠퍼스의 3개 기숙사 건물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재학생들은 룸메이트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성애자 학생들도 또 다른 성별의 학생과 같은 방을 쓸 수 있으며 욕실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0도, 섭씨 영하 6도, 체감온도 12도, 섭씨 영하 11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맑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5도, 섭씨 영상 2도, 밤 최저 기온 20도, 섭씨 영하 6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천주교 뉴저지주 뉴악지구 박창덕 몬시녀리 북한에 500명을 수용하는 타가소를 건립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몬시녀는 2일 지난해 10월 나진 선봉 경제특구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타가소 건물을 착공했다며 오는 10월께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운영 식당들의 위생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올해 위생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62개 업소 중 1차 또는 재검사에서 A등급을 받은 업소는 21곳에 불과했습니다. B등급은 5곳이었습니다. 또 등급 미정으로 분류된 업소가 22곳, 등급 보류를 받은 업소가 1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난방과 온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첫 적발 시 한 가구당 최고 $500, 1년 안에 다시 적발될 경우 최고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새 조례안은 연속 위반이 기준이 되는 기간을 연장해 2년 안에 두 번째 적발될 경우 한 가구당 최고 $1,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맨하튼 한인타운 인근 34스트리트를 차 없는 거리로 바꾸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오던 34스트리트
트랜짓 웨이 프로젝트를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로 철회한다고 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2년 하반기 완공 계획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도로 중앙에 보행자를 위한 플라자를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오는 2013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H-1B 온라인 사전 등록자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일 H-1B 온라인 사전 등록자 추진 방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향후 6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을 뒤덮은 불경기로 일반 직장 대신 공공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대졸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연방센서스국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연방 공무원에 채용된 대졸자는 전년 대비 16%, 비영리기관 등 기타 공공서비스 분야 진출자는 11%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무상학자금 펠그랜트 지원금이 2011-12학년도부터 현재보다 1인당 최대 $845까지 줄어들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펠그랜트는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5,550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연방 하원이 추진 중인 $600억 연방 예산 삭감안이 승인되면 올 가을부터는 연간 최대 $4,705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미국 내 운전자 5명 중 1명은 운전 중에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2일 전미 912명의 스마트폰 소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9%는 운전 중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트로이 메라이 클라리에서 주관하는 인터내셔널 클라리넷 콰이어 인 뉴욕이 오는 3월 18일 오후 8시 링컨 센터에서 열립니다. 일본과 미국 등 각지 전문 연주자들이 모여 클라리넷 앙상블, 솔로 콰이어 등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이 주관하고 산하 가입단체들이 주최하는 연례 알바니 이민자 행동의 날 행사가 뉴욕주 일원에서 지난 3월 1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체의 번영을 가져올 정책 현안의 해결을 촉구하자는 마음을 담아 500여 명의 이민자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뉴욕경찰 자문위원회가 기획하는 세미나가 3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대동연회장 열린 공간에서 열립니다. 요식업 위생검열 문자 등급 법률 세미나와 업소 차량 교통위반 방지 세미나로 신규법 실행에 대한 대처 요령과 문제 발생 시 합법적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한인 후보로 헬렌 윤 씨가 추대됐습니다. 포트리 한인회 이사회를 거쳐 16명 전원 동의로 선정된 헬렌 윤 씨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1세와 2세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 교육위원회 탄생을 위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랍니다. 힙스 갤러리에서 3월 1일부터 22일까지 박현주 작가의 개인전 떠있는 빛을 전시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보이지 않는 빛을 물질로 시각화한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도전을 말하는 전시회의 오픈 리셉션은 3월 4일 저녁 6시에 열립니다. KCS 공공보건센터에서 진행 중인 무료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됩니다. 뉴욕주에 거주 중이며 유방암 검진을 받은 1년이 지난 40세 이상의 여성분이면 누구나 검진이 가능하며 1, 2주 전에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B형 간염 잡을 수 있답니다. B형 간염 잡을 수 있다는 미국 간내과 전문의 현철수 박사의 B형 간염 이야기입니다.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로체스터 대학원에서 생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현철수 박사의 건강의학 신서로 B형 간염의 최신 진료 가이드와 간염 여부 판단 방법, 간염의 치료와 관리법 등 B형 간염에 대한 정보를 유쾌하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트리 한인회가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광고 마케팅 전문가인 헬렌 윤 씨를 포트리 교육위원 후보로 공식 지명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선거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참석이사 16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헬렌 윤 씨를 교육위원 후보로 추대해 5년 연속 한인 교육위원을 배출해내기 위한 굳건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포트리 한인 교육위원 후보로 지명된 헬렌 윤 씨는 어려서 이민화, 뉴저지 러커스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줄곧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헬렌 윤 후보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 방법을 넓히고 한인 학부모의 학교행정 참여를 늘리는 데 앞장서겠다며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윤 후보는 깨끗한 교육 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 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교육 분야에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잘 감시해 한인 2세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지난 2007년 박유상 위원을 시작으로 2008년 피터서 위원, 2009년 존반 교육위원을 배출해냈으며 지난해에는 박유상 위원의 재선을 성공시킴으로써 4년 연속 한인 교육위원 배출의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헬렌 윤 후보마저 교육위원으로 당선시킨다면 5년 연속 한인 교육위원 배출이라는 뜻깊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그 어느 지역단체보다도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트리 한인회는 지난달 포트리 학부모 회장을 역임한 윤지선 씨가 앤드류 김 회장의 뒤를 이어 포트리 한인회장에 당선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육위원 선거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4년간 포트리 지역의 한인 투표 참여 데이터를 살펴보면 박유상 의원이 처음 당선되었던 2007년에는 547명의 한인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다음에는 2008년 피터서 후보 때는 479명의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2009년도 존방 의원이 당선될 때는 무려 682명의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이듬해인 2010년 박유상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때는 단지 452명의 한인들만이 투표에 임해 해마다 들쭉날쭉한 선거 참여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인구 센서스 데이터 분석 결과 버긴 카운티 지역의 아시안 인구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인 유권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안면신경마비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는 귀 속에 안면신경이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 안면 근육을 움직이기 힘들게 되고 눈이 감기지 않게 되고 또 음식 맛을 모르게 됩니다. 안면신경마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생긴 지 하루나 이틀 내에 신경이 많이 눌리기 전에 강력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면신경마비가 생기면은 빨리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할 수 있는 양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KNN 정보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